오늘 피그말리온 효과와 그와 관련된 심리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주로 교육심리학에서 쓰기도 하고요. 또 사회심리학에서도 써요. 교사의 기대에 따라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말해요. 교사의 기대 효과, 로젠탈 효과, 실험자 효과라고도 불러요. 한편 교사가 기대하지 않는 학습자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골렘 효과라고 해요. 여기에서 비교를 위해서 비슷한 개념인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이제 위약, 가짜약 있죠? 가짜약과 관련해서 잘 알려진 현상인데요. 심리 현상 중에 하나인 위약 효과,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요. 의사가 환자에게 가짜약을 투여하면서 진짜 약이라고 하면 환자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 때문에 병이 낫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약이 부족할 때 많이 쓰였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평상시에 플라시보 효과를 느끼기도 했어요. 언제냐면 제가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플 때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제 진통제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알약을 목 넘김을 하자마자 몸에 흡수도 되기 전에 머리가 안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이 내 고통을 정말로 없애주겠지, 이런 믿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거든요.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웃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일상에서 좀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피그말리온 효과와 플라시보 효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어떤 상대방이 있어요. 이 상대방의 기대에 내가 호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시보 효과는 상대방이 없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의 개념, 그리고 역사적 배경, 또 심리학적인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관심에 따라 실제로 그 사람이 변화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그말리온 효과의 심리학적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질 때 그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말해요. 이거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면 그 기대가 상대방의 행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해요. 피그말리온 효과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됐어요. 신화에서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상적인 여성상을 조각상으로 만들고 그 조각상에게 사랑에 빠지게 돼요. 이를 아프로디테가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조각상을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이어서 심리학적인 연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어떤 것에 대한 사람의 믿음, 기대, 예측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1964년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인 로버트 로젠탈과 초등학교 교장 출신인 레노 제이콥슨에 의한 실험 연구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하고 싶은 거는 이 연구의 배경이 되는 다른 연구가 있거든요. 그 전년도, 그러니까 1963년이죠. 63년에 로젠탈과 포드가 대학에서 심리학 실험으로 학생들에게 쥐를 통한 미로찾기 실험을 시켰어요. 그 결과 쥐가 미로를 잘 빠져나오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 간의 실험 결과의 차이를 찾아봤어요. 쥐가 미로를 잘 빠져나온 그룹의 학생들은 쥐에게 정성을 다해서 키운 반면에 쥐가 미로를 잘 빠져나오지 못한 그 그룹의 학생들은 쥐를 소홀히 취급을 했어요. 쥐에게 거는 기대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로젠탈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교사와 학생 간에도 이와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탕이 돼서 피그말리온 효과를 실험하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심리학적 실험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흔한 경험일지라도 그것이 왜 그럴까? 또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험은 샌프란시스코의 초등학교에서 하버드식 돌발성 학습 능력 예측 테스트라는 보통의 지능 테스트를 했어요. 학급의 담임에게는 앞으로 수개월간의 성적이 오르는 학생을 산출하기 위한 조사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조사에는 무작위로 선택한 일부 학생들을 지능이 높은 학생들로 표시하고 교사들에게 이 표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기재된 아동이 앞으로 수개월간의 성적이 향상될 학생이라고 알려준 거죠. 선생님들은 기대에 따라 학생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했고 연구원들은 이것을 추적 관찰한 거예요. 확실히 그 아이들의 성적은 이전보다 더 향상이 됐어요. 학급 담임이 아이들에게 한 기대가 성적 향상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게다가 아이들도 기대를 의식했기 때문에 성적이 향상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연구 결과는 교사들의 기대와 관심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네, 그럼 이어서 실제 사례 알아볼게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교육, 직장, 자기개발, 인간관계, 사회적 면에서 피그말리온 효과의 긍정적인 결과뿐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도 살펴볼 수 있어요. 우선 교육 분야 먼저 살펴볼게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가르치면 학생들은 그 기대에 부응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반대로 교사가 학생에게 낮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학생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생의 학습 동기와 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기도 하죠. 그러면 스포츠 분야 좀 볼게요. 스포츠에서는 코치나 감독이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면 선수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코치나 감독이 선수에게 과도한 압박을 주거나 또는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선수는 자신감을 잃고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어요. 또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높은 기대를 가지면 부하 직원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부하 직원은 자기의 능력과 가치를 의심하게 되겠죠. 이런 면은 업무 성과와 조직 내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면에서의 경험들로 한번 볼까요? 자기 개발이나 자기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피그말리온 효과에 의해서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헬스나 다이어트 할 때 꾸준히 잘 하다가 어느 날 하루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본인에게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목표한 것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살펴볼게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면 상대방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정적인 기대는 언어적인 거든 비언어적인 것이든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노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인간관계의 발전과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효과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사회적 효과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거나 기대를 받는 인물들이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더욱 우수한 행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례들은 피그말리온 효과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적절한 기대와 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대와 지지는 적절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네, 이제는 피그말리온 효과의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심리학 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와 관련성이 있는 용어를 알아볼게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한계점도 있어요. 기대와 관심이 너무 과도하게 높으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기대나 관심이 너무 낮을 경우에도 상대방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기대와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비판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를 해가는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면으로 여겨지는 거죠. 학습자의 변화, 학습자 스스로 결정하고 학습자 스스로 어떤 동기부여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이어서 관련된 심리학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기대 이론은 기대를 가질 때 우리가 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서로 연관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자기 실현적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건 개인이 특정한 결과를 믿고 그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특정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걸 의미하는데 이런 믿음은 개인의 행동이나 어떤 성과에 영향을 끼쳐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1부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다각도로 알아봤어요.